더 이상 웨이팅은 없다. 박대기의 고속경제. 네, 박대기 고속경제 KBS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연재님인데 금연재님은 박대기 기자를 엄청 좋아하는가 봐요. 네, 계속 감사합니다. 뭐 전원 기립하라고 일어서서 들으라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내릴 때가 되셨나 봐요. 이제 버스에서 일어서서. 일어나서 진행을 해야 되나? 자, 이 청취자분들이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코로나 뉴스가 있고 뭐 검찰 뉴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아까도 검찰 뉴스 이런 거 한참 하면은 문자가 뭐가 오냐면은 지나가면서 읽었는데 뭐 이런 시국에 자꾸 이 검찰 얘기, 정쟁하는 얘기 이런 거 막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분란들이 좀 있으십니다. 박대기 기자가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들고 오셨습니다. 그죠? 예산안 이게 뭐 9년 만에 이렇게 법정 시한. 네, 제가 알기로는 6년 만에. 6년 만에 법정 시한안이 통과됐다. 예. 예. 이게 뭐 그래도 정치적인 어떤 역학구도가 있었던 거죠, 그죠? 네, 이제 과거의 예산안 같은 경우에 다른 것 때문에 이제 볼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뭐 다른 거 법안하고 이제 통과시킨다, 못 시킨다. 연계시키는 거죠, 보통. 예. 예. 그런데 이제 현재 구도상 여당이 워낙 다수이기 때문에 예. 국회 선진법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뭐 단독 강행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큰 무리하지 않고 그냥 통과를 시킨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하면 실효가 없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국면에서 시급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야당 때문에 늦어진다. 이런 이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빨리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저기 밖에서 PD가 보내주셨네요. 197 하나님인데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생계형 약자들이 많을 텐데 당쟁이나 논하는 뉴스를 하나요? 뭐 이런 네. 불만을 보내주시는데 이 사실은 이번 예산안에서 국회에서 수정된 게 3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결과론이지만은 네. 지금 뭐 2.5단계로 올리고 이런 걸 보면은 선제적으로 잘 했던 네.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3조 원이 들어가는데요. 3조 원. 예, 네. 1차 때 14조 원, 2차 때 7조 원 규모였으니까 좀 규모는 좀 작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선별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네. 이제 3조 원 갖고 뭐 보편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죠. 예.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안 처리일에 반대 토론을 하면서 이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반대 의견도 내기도 했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도 계속 그 보편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제 선별 지원이 3조 원 정도 반영이 됐다. 네. 물론 이제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겠죠. 그죠? 네. 아마 곧 논의가 시작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예산 얘기를 전체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558조. 이게 네. 이제 좀 예산안 치고 크죠 지금. 네, 사상 최고 금액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12조 원이었는데 약 46조 원 정도 늘어났다. 비율로는 한 9% 정도 늘어난 규모고요. 꽤 많이 늘었군요. 정부가 처음 제출한 안이 555조였는데 보통은 이제 깎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올해는 아까 그 3차 재난지원금 이런 것 때문에 2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기획재정부 요새는 기획재정부 맞나? 네, 기재부 맞습니다. 기재부 맞나? 네. 이름들이 자꾸 변해가지고. 자, 기획재정부에서 항상 반대하잖아요. 이거 올리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가 채무가 문제가 있다. 재정 건전성 문제 이거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걱정이 되는 수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한 해만 해도 75조 원 예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데요. 예. 올해 국가 채무가 846조 원이었는데 내년에 여러 가지 비용을 반영하면은 954조 원으로 채무가 증가합니다. 예. 보통은 GDP 대비 국가 채무가 몇 %냐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네. 내년에는 47.2%까지 올라갑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40%가 안 된다. 지난해까지 37.7%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40%가 안 되기 때문에 건전한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50% 정도 가까이 올라가고요. 네. 이게 사실은 시작입니다. 2014년에는 58%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2024년에는 2024년에는 예. 그래서 지금부터 4년 뒤죠. 그렇게 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빚을 갚을 반전을 기대하기 앞으로 어렵다. 앞으로 이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어렵다. 이런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학대 출산율도 0.8명. 그러니까 47.2라는 숫자가 상당히 안 좋은데 이 숫자마저도
우리가 남은 인생에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숫자일 수도 있다. 그런 점이 가장 좀 우울한 그런 점이죠. 이건 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이번 예산 통과되는 과정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 쪽지 예산 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으로 예산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네.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이번에도 뭐 쪽지 예산 이런 것도 많았고요. 예. 좀 제가 그 지역 뉴스를 좀 찾아보다가 예. 좀 우스운 모습이 보여가지고 좀 말씀드리자면 서울 시민들 보시면 좀 생소한 일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지사하고 해당 지역 의원들이 모여서 공동 기자회견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몇 조 원을 따냈다 이렇게. 아 도지사하고 예. 지자체장하고 지금 예. 국회의원하고 예. 그 합동으로 이제 따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예. 헌법 46조 2항을 보면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물론 지역구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네. 예. 누구라도 이제 출마를 생각한다면 그 지역을 신경 쓸 수밖에 없지만은 그 국회의원은 그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일해야 된다는 게 어쨌든 헌법상 이념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역구 국가 재정보다는 지역구의 민원을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지역구로 간 예산들 하나하나 뭐 좀 대표적인 거 한번 따져볼까요? 어떤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전제를 드리자면은 이 예산들이 해당 지역에는 상당히 중요한 예산일 수도 있고 필요한 당연하죠.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산 전체가 다 잘못됐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여당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성과를 홍보를 했는데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약 100억 원의 증액을 받았다 지역구에. 그리고 원주시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이 최종 510억 원이 확정됐다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하셨고요. 네. 또 이제 뭐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관련 부처와 긴밀히 논의해서 네. 뭐 조기에 이렇게 예산이 확정됐다 이런 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야당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월곶 판교 복선 전철에 정부안 대비 120억 원 증액 뭐 이런 걸 했다.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원안하고 최종 합의된 안 사이 차이에 대해서 이제 문서가 올라와 있는데. 그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네, 누구나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뭐 궁금하시면은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 예산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예. 최근에 통과가 돼 있을 겁니다. 예결위원장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결위원장 지역구에는 뭐 숲길 사업 1억 원 그리고 도로공사비 6억 원 같은 것들이 마지막에 추가돼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비.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물론 마지막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돼서 들어간 걸 수도 있고 네. 뭐 의원 협의가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례적으로 이제 막판에 예산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조기 통과된데 혹시 이제 뒷사정이 있지 않을까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이제 정치라는 게 이제 타협하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타협을 약간 다른 말로 하면 거래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거래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이 진채 님이 이 청취자분인데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겨울에 보도블록 까는 시도 이런 예산 까야 합니까? 요즘 보도블록 왜 이렇게 가다없냐고. 네. 요새도 그러나요? 근데 요새도 뭐 일부 지역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이게 옛날 얘기 아닌가? 예, 이제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깔지 말자 이래서 뭐 다른 하수구 한로 교체나 이런 공사를 이제 연말에 하는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구 하려면은 보도블록을 드러내야 되니까 예. 일단은 예산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 좀 논란이 됐던 예산들도 좀 있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0억 원이 증액이 됐고요. 가덕도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네, 일단 연구 용역으로 20억 원을 쓰는데. 이거 여야가 이게 합의를 한 거죠. 그죠? 네. 예. 중요한 건 연구 용역이기 때문에 본공사는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예. 또 내년에 이제 부산시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또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사업이 1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죠. 뭐 선거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다가 그만뒀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해당 지역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흑자공항이고 혼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한다면은 조기에 좀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국회의사당을 세종시에 짓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예산에 포함이 됐어요? 네, 설계비 147억 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다만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된다 이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확보 4,400만 명분에 대해서 9천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결국 다들 동의하시는 비용이겠죠. 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예. 또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이 15조 원이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효력이 있다. 효과가 없다. 조세연구원 보고서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뉴딜 예산, 한국판 뉴딜 예산을 좀 갑자기 구글이 켜졌네. 왜 이래? 예. 자, 이 한국판 뉴딜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 야당이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얼마나 줄었어요? 정부안이 21조 3천억 원이었는데요. 예. 5천억 원 가량 감액은 됐는데 거의 감액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그대로 통과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눈에 띄는 예산은 경항모 예산인데요. 항공모함. 항공모함 좀 작은 항공모함 예. 경항모라고 부르는데 정부가 착수금 10억 원을 요청했는데 연구 용역비 1억 원만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다. 1억 원이요? 1억 원은 무슨 뜻이죠? 이게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하라는 뜻인가요? 뭐 7조 원이 든다 뭐 이런 말이 많은데 1억 원이라는 거는 뭐 사업 자체를 폐기하는 건 아닌데 네. 좀 신중하게 하자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 이번에 여당 안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많이 갈렸던 사안입니다.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01억 원 증액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항모는 언젠가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다.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 같다. 1년 정도 더 토론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또 무소속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좁은 나라에서 무슨 항공모함이 필요하냐. 차라리 핵잠수함에 전력하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네. 여기 대해서 해군과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 2척을 보유한 중국이 항모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또 야당의 이제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남중국해에서 미중 갈등이 벌어지면 미군은 우리에게 출동 지원을 요구할 텐데 경항모가 없다면 몰라도 있는 상태에서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기 힘들 거다 이러면서 결국 뭐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 도입 예상이 2033년인데요. 예. 한 1년 정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국회의원들이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뭐 1억 원 예산 또 정부가 원래는 10억 원이었는데 9억 원 깎은 건데 예. 그러니까 좀 작은 부분까지 상당히 이제 여야 의원 간에 당을 떠나가지고 상당히 토론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은 돈이지만 모든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좀 평소에 토론을 하고 예산을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막판에 이렇게 몰아서 통과시키지 말고. 그 예산을 이제 뭐랄까 깜깜이 예산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밀실 합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예전에 이제 소소위에서 그 회의록도 없이 이제 네. 예산을 합의해 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보니까 또 3인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거는 좀 어떻게 회의록을 남기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법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담합이 안 되도록 회의록을 남기는 게 맞죠. 그런 걸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항상 좀 다른 얘기들만 하고 다 있어서. 혈세인데 이렇게 막판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무 뭐 회의록도 없이 갑자기 뭐 10억 받고 20억 묻고 뭐 이 더블로 가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 없애려면은 소소위나 뭐 이런 회의록이 없는 회의들은 가급적이면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대기 고속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대기 기자였고요. 지금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시고 지금 시각은 8시 4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